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를 배웠냐 그러면 그 OSI 7 레이어가 그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그거를 이제 잠깐 설명했었죠. 그래서 잠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그 ISO라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그 통신을 위한 어떤 그 기본 설계도를 제시를 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 통신 프로토콜을 만들 그런 기업들이 만들어서 그런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 설계도의 그 기본 개념을 OSI 7 레이어 이렇게 7계층으로 나눠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1계층을 피지컬 레이어, 2계층을 데이터 링크 레이어, 3계층을 그 네트워크 레이어, 그 다음에 4계층을 트랜스포트 레이어, 5계층을 세션 레이어, 6계층을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그 다음에 7계층을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신 프로토콜의 그 일반적인 기능은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단편화와 재합성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캡슐화 기능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책에 보시면 책에 몇 페이지입니까? 231페이지에 이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새로 작성을 해서 그렸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캡슐화는 뭐고 재합성은 뭐고 한 것이 자 보시죠. 이제 컴퓨터 A에 어플리케이션 A가 있죠. 그 다음에 컴퓨터 B에 어플리케이션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A의 어플리케이션 A에서 이쪽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이쪽으로 여기 보이는 요 데이터를 갖다가 이쪽으로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뭐 공 던지듯이 뭐 던져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뭡니까? 요게 통신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신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7개 계층으로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데이터를 이 어플리케이션 계층으로 넘겨주고 또 여기에서 이 계층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세션 계층으로 트랜스포트로 이 계층으로 그렇게 넘겨주면은 이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이제 결국은 통신 회선으로 데이터가 비트 형태로 10, 10 있는 형태로 쫙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무슨 오류 제어한다든지 흐름 제어한다든지 싱크 방식이라든지 뭐 어싱크 방식이라든지 이제 모든 그런 형태의 기술들이 망라돼서 데이터가 통신 회선을 통해서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컴퓨터에 도착하면 마찬가지 통신 프로그램이 먼저 받아서 맨 밑에 있는 피지컬 레이어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하고 위 계층으로 넘겨주고 넘겨줘서 궁극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 B에 데이터를 전달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조금 세부적인 과정을 보시면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는 이 부분입니다. 데이터 여기 있죠, 여기. 요걸 이제 우리가 통상 그냥 그 SDU라고 부릅니다. 이게 있죠. 서비스 데이터 유니트. 보내고자 하는 이제 데이터 단위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그 A에서 통신 프로그램으로 넘겨줄 때 처음에 받는 데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는 데서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던져주면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앞에 PCI라는 그 내용의 어떤 그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필요한 헤더 정보를 포함을 앞에다 이렇게 시켜줍니다. PCI는 여기 보시면은 프로토콜 컨트롤 인포메이션하고 프로토콜 제어 정보라는 거 이제 부릅니다. 그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그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로 또 이제 보내주면은 또 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여러 그 제어 정보를 붙여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PCI가 되겠죠. 그럼 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입장에서는 요 앞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붙였던 PCI와 원래 데이터를 합한 요 부분만큼이 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입장에서 보면 요게 데이터 부분처럼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데이터를 붙였다 해갖고 여기에 APDU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요 이름은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는 다시 세션 레이어로 내려보낼 때 마찬가지 세션 레이어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 PCI라는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 붙였던 요 전체가 그 여기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하나의 데이터처럼 인식이 되는 거겠죠. 예, 지금 각 계층으로 지금 내려가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PCI 데이터가 붙고 해갖고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피지컬 레이어로 데이터를 이제 넘겨줄 때는 이런 뭐 요 앞에는 몇 바이트는 PCI고 여기는 뭐 MPD고 뭐 이런 개념 전혀 없이 요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단순히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어떤 값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0 아니면 1 이진법에 즉 비트 1 또는 0의 집합들로 그냥 쫙 나열되어 있는 형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피지컬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레이어에는 이렇게 1과 0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이 값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신 회선으로 보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을 총동원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이 비트들이 쭉 전달이 되어 왔잖아요. 그럼 받는 쪽에서 피지컬 레이어가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는 그냥 비트 스트림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 피지컬 레이어가 데이터 링크 레이어로 다시 이제 거꾸로 이제 이렇게 올려 보낼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요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이쪽에서 붙였던 어플리케이션 A 쪽에서 붙였었던 PCI 부분과 MPDU 부분으로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올려보낼 땐 그거를 띄워버리고 얘한테 넘겨주고 또 올라갈 땐 또 요거 띄워버리고 넘겨주고 이렇게 띄고 해갖고 각 레이어로 올라갈 때마다 PCI 또 지금 하나하나 다 제거를 시켰죠.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통신 담당하는 맨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실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 넘겨줄 때 뭐만 넘겨주는 거예요? 이 데이터만 넘겨주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 각 계층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다 필요한 헤더 값을 집어넣어서 쭉 실제 보내는 데이터는 요 길이만큼이지만 실제로 보내는 값은 이런 헤더 값들이 쭉 붙어갖고 이게 비트의 집합체로 이렇게 쭉 만들어진 상태에서 통신회선으로 가고 여기에선 다시 받은 상태에서는 거꾸로 역으로 붙였던 작업을 갖다 거꾸로 하나하나를 제거를 시켜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만 전달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쭉 여기서 지금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각 계층으로 지금 내려가면서 뭔가 지금 새로운 작업들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이거를 인캡슐레이션, 캡슐화라고 하는 겁니다. 캡슐화. 캡슐이 뭐예요, 여러분들? 시스템 분석 설계 이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텐데 여러분들 먹는 그 감기약이나 종합감기약이나 그다음에 또 이렇게 뭐 영양제 이런 거 보면은 그 캡슐 모양이 뭔지 알죠? 예. 좀 둥그러면 좀 이렇게 길쭉한 원통형이면서 양쪽은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캡슐을 이렇게 따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작은 입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걸 갖다가 그 캡슐이라는 그 껍데기에다가 집어넣은 거잖아요. 감기약, 특히 이제 종합감기약 같은 것들이 그렇게 캡슐 형태로 약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감기약 그러면 목감기를 치료하는 약 성분 있죠. 그 다음에 또 코감기, 콧물이 안 나오게 해주는 것도 있죠. 또 그 열을 내려주는 약 성분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약재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의 그 종합감기약이라는 하나의 약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뭐 우리 반죽 섞듯이 이렇게 섞어 갖고 만드는 게 아니고, 왜 그것이 우리 사람 몸속에 뭐 목을 통해서 위로 들어가서 그것이 나름대로 그 분해되면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목감기약이 녹는 위치가 있어야 돼요. 목감기약은 주로 어디서 녹아야 돼요? 목으로 삼키자마자 바로 녹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또 뭐 하여튼 해열제 이런 것들은 좀 더 위쪽으로 깊숙이 내려가서 녹아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조그만 약재로 만든 것들을 그 캡슐이라는 거에다 씌워서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 실험을 해보실 것 같으면 버리는 약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물에다 담궈 보세요. 담궈 보시면은 그 껍데기가 녹아서 이렇게 없어지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들이 이제 서서히 그 물에 이렇게 녹는 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그 이 큰 캡슐 통에다가 내용들을 이렇게 담는다 이런 뜻입니다. 인캡슐레이션. 그럼 거꾸로 이제 올라가면서는 그 캡슐에 있는 데를 하나하나 다 제거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앞에 D자를 붙여서 디캡슐레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요 개념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계속 설명드릴, 그러면 도대체 이 레이어라는 게 뭐고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통신 프로토콜의 개념을 다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신 프로토콜에서 하는 역할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여기 보면 지금 뭐 아는 용어도 있고 모르는 용어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연결 제어 역할, 뭐 지금 이제 9가지 역할을 이렇게 쭉 써놨는데 이거 외우라는든지 뭐 이런 요구를 제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만 하셔서 혹시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결 제어 뭐예요? 패켓을 전송하기 전에 경로를 설정하여 패켓을 전송하고 전송 후에는 전송 경로를 해제하는 기능. 무슨 얘기예요? 패켓 교환망 설명을 할 때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지난번 제가 설명할 때 그 A, B, C, D 이렇게 그런 길이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네 개로 쪼개서 A, B, C, D 이렇게 네 개 패켓으로 나눴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A라는 패켓은 뭐저 어디 대구 전화국 쪽으로 보내고, 또 뭐 B라는 패켓은 또 뭐 어디로 보내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부산 전화국에 갈 수 있게끔 한다라 그랬었죠.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연결을 그 그러기 위해서는 그 패켓을 전송하는 경로를 연결해 주는 작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흐름 제어는 뭐예요? 플로우 컨트롤은 송신 측에서 데이터를 적당하게 이렇게 보내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오류 제어는 우리가 이 전주차, 10주차에서 배웠었던 내용,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출하는 기능, 오류가 있으면 다시 재존성을 요구하는 기능, 뭐 또는 정정해서 사용하는 기능, 이런 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 이런 기능들이 다 이제 도대체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그 통신 기술이라는 것들이 교수님 다 배우긴 배웠습니다. 그 기술들을. 그런데 그 기술들이 어쩌라는 거예요. 그 기술들을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그것이 이 통신 프로토콜이라는 이 설계도 안에 필요한 데 다 들어가서 그것들이 프로그램으로 작성이 돼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작성이 돼서 그것이 통신 장비에 들어가 있는 CPU에 그 장착이 돼가지고 데이터가 오면은 필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아, 통신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기화 시킨다. 더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순서를 제어한다. 아, 패켓을 여러 경로로 보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보낸 게 나중에 도착할 수 있고 나중에 보낸 게 먼저 도착할 수도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기다렸다가 도착하면 순서를 차례대로 맞춰서 이제 그거를 최종 컴퓨터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주소 설정하는 거. 어디로 보내줘야지? 주소, 수신자가 어디지? 수신자 주소 값을 써서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편으로 보내는 것처럼. 그런 역할.
다중화, 지난 시간에 다중화 배웠잖아요. 여러 개 단말기에서 어디로 보낼 때 통신회선 하나에, 고속의 통신회선 하나로 연결해서 보내기 위해서 또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다중화. 그 다음에 기타 뭐 부가 정보, 그 다음에 이제 경로 선택. 경로 선택은 뭐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뭐 만약에 어디를 간다 그랬을 때 경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로 오는데 그 뭐 통상적으로 이제 다니는 뭐 방식으로 가죠. 뭐 어디서 어디까지 버스 타고 거기서 뭐 지하철을 타고 어떻게 가고 하죠. 그런데 가는 길이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길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길로 갈 거냐를 갖다가 그 선택해 주는 기능. 이런 것들이 통신 프로토콜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그런 세부적인 통신 기술 하나하나가 다 이 안에 다 적용이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까지 이제 영어로 된 그 용어를 이제 썼었는데 보시면은 OSI 7 계층은 여러분들이 영어로 외우기 싫으시면 이렇게 한글로 외우시는 게 더 쉽겠죠. 근데 어차피 다 지금 영어입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자, 밑에를 이제 물리 계층, 피지컬 레이어라 그랬는데 그 물리 계층,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 이거는 뭐 한글이 없습니다. 네트워크 계층, 이건 뭐 네트워크라는 말은 뭐 아주 한글화 되어 있는 거죠. 트랜스포트 계층, 트랜스포트라는 거는 이제 보낸다, 운반한다, 수송한다 이런 뜻입니다. 트랜스포트 계층. 그다음에 세션 계층. 세션 계층은 서로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서로 어떻게 되었었죠? 투수와 포수가 서로 사인을 주고받고 지금 공을 던진다, 받겠다라는 그런 걸 서로 맞춰주는 걸 우리 동기화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런 걸 해주는 계층을 이제 세션 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현 계층은 뭐냐 그러면 데이터를 그 보낼 때 적정한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파일을 한 10개를 그 보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레포트를 10개를 내드렸어요. 그리고서는 그 10개 레포트에 대한 그 답을 나한테 메일로 달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메일에다가 파일 첨부할 때 10개 파일을 하나하나씩 첨부하는 방법도 있죠. 한 번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압축 파일로 만들어야 되죠. 폴더 하나 만들어서 그 폴더에다 집어넣고 그거를 그 압축 파일로 만들어서 그 파일 하나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코드 값은 어떻게 바꿀 거냐. 코드 값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코드는 무슨 코드? ASCII 코드, FCD 코드 두 가지를 주로 쓴다 그랬어요. FCD 코드는 IBM이라는 컴퓨터 회사가 만든 컴퓨터에서는 다 FCD 코드를 쓰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그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 ASCII 코드를 사용을 하는데 통신에서는 다 ASCII 코드만 쓴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IBM 컴퓨터에서 FCD 코드로 작성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이런 통신망을 통해서 어디론가 보낸다 그러면 코드 값이 어떻게 될까요? ASCII 코드로 바뀌어져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통신 프로그램에다가 그냥 의뢰를 하면은 알아서 보내주죠. 그런 기능이 요 표현 계층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응용 계층, 응용 계층은 뭐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뭐 전자사서함 기능이라든지 파일 전송 기능이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가상 전송이라든지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좀 높은 그 상위 계층 역할을 하는 거고 요거는 아주 제일 밑에 그 하위 계층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계속 잘 경청해 주시면 됩니다.
어, 236페이지 그림이 있는데 잠깐 볼까요? 교과서. 교과서 236페이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해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요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가 더 이해하기가 좀 더 쉽죠? 물리계층에서는 1과 0의 비트 값들만 보낸다 그랬었죠. 근데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요? 디지털 신호를 뭐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어준대. 이런 걸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 물리계층이라고 보는 거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 책이나 아니면 다른 참고서나 이런 거를 그 확인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 각각의 그 7개 계층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보고 싶지 않죠. 눈 돌리고 싶죠. 예. 이 그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통신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꼭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아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그럼 물리계층은 뭘 하는 거예요? 단순히 데이터를 전기적, 기계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통신 케이블로 신호를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라는 게 뭐예요? 전기적 특성이라는 게 뭐예요? 컴퓨터에서는 전기를 몇 볼트를 쓴다 그랬습니까? 제가 컴퓨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도 다르고요. 그래서 보통 뭐 5볼트 쓰는 경우도 있고요. 8볼트 쓰는 경우도 있고요. 12볼트도 쓰는 경우가 있고요. 전압을 다 다르겠습니다. 통신에서는 몇 볼트를 쓴다 그랬습니까? 통상적으로 그 12볼트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8볼트를 쓰기도 하고 이제 뭐 다 차이가 있지만 그랬을 때 1이라는 값은 플러스 12볼트로 그 처리를 하고 0이라는 값은 0 비트 0은 0볼트 또는 마이너스 12볼트로 처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신호를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는 그냥 보내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 표, 전송매체, 전송매체. 꽤 오래전에 전송매체 배웠어요. 그러죠? 케이블 배웠지 않습니까? 케이블에는 크게 전송매체에는 하드와이어, 소프트와이어가 있는데 하드와이어란 뭐냐? 유선이고 소프트와이어는 무선. 근데 유선에는 우리가 제일 흔히 사용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구리선이죠. 구리선. 그다음에 구리선이 아닌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구리선이 아니면서 통신해 주는 거는 광섬유, 광 케이블이 있다 그랬었죠? 광섬유 케이블. 근데 구리선은 양도체예요.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8볼트 또는 12볼트의 전압을 통해 그 전압으로 1과 0의 값을 표현해서 보내주는 선이죠. 전기 신호로. 근데 광섬유는 이거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부도체, 요 도라는 거는 전기가 통한다라는 도자거든요. 부는 아닐 부자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대신에 광섬유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빛을 보내는 거죠. 광섬유가 옵티컬 피버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광섬유 케이블에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빛이 이렇게 케이블에 그 케이블 벽면에 이렇게 정반사가 되면서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리선에는 제가 해적 케이블도 좀 설명을 드렸고요. 평행 이선식 케이블이라는 거는 그냥 그 케이블 두 가닥이 그냥 나란히 이렇게 꼬여 있지 않고 그냥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거. 통상 우리는 이제 이런 선은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냐면 전기줄을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줄 그러면 전기줄이 다 보통 두 선이잖아요. 그러죠? 그 두 선이 그냥 나란히 이렇게 평행으로 그 붙어 있잖아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 꼬임 이선식 케이블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두 가닥이 서로 비비비비 꽈배기처럼 꼬여져 있는 거 꼬임 이선식 케이블이라고 트위스트 케이블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장화 무장화 케이블은
이건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군대나 이렇게 저 지방에 이런 데 가보면 이런 게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은 뭐라고요? 동축 케이블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TV가 안테나를 세웠다 그러면은 그 시커먼 굵은 그 선이 꽂혀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동축 케이블이고요. 광섬유는 광섬유. 그 다음에 이제 무선 매체는 마이크로웨이브 안테나를 통해서 보내주는 방법, 위성을 통해서 보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셀룰러나 라디오로 보내주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이동통신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적외선으로도 이렇게 통신을 하는데, 적외선 통신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집안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뭘까? TV 리모컨 생각하시면 되죠. TV 리모컨 갖고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TV가 작동되잖아요. 그럼 뭔가 나간 거잖아요. 뭐가 나갔을까요? 전기 신호가 나갔나요? 아니에요. 적외선이 나간 겁니다. 적외선. 빛이 나간 거예요. 빛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리모컨에 그 배터리가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러면 그걸 TV에 가까이 갖다 대고 이렇게 똑바로 TV에다 갖다 대야지 되죠. 이걸 방향을 다른 데로 하면 잘 안 켜집니다. 근데 배터리를 새 거를 갖다가 끼워서 하게 되면 좀 방향을 옆으로 하더라도 그게 그 켜집니다. 그거는 적외선이 그만큼 방향을 얼마나 많이 그 세기를 이제 크게 해서 나가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적외선으로도 통신을 하는 겁니다. 리모컨이라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뭐 요즘에는 뭐 선풍기도 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고 또 뭐 웬만한 거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이 계층. 이 그림은 다 무시하세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그림은 무시하시고 잠깐만요. 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요. 이제 몇 가지 기능을 합니다. 몇 가지 기능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 238페이지에 있는 238페이지에 있는 이제 그림을 그대로 그 옮겨 놓은 거예요. 근데 조금 내용이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핵심적으로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짜 적어도 시험 볼 때는 외우셔야 되는 사항. 7계층 중에서 그 OSI 7 레이어의 그 7개 그 레이어 중에서 2계층이 데이터 링크 계층이잖아요. 이 2계층에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뭐 이렇게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보신다 그러면 꼭 이해를 하십시오. 크게 세 가지 기능 뭡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다 글씨 다 보이시죠? 첫 번째 뭐예요? 에러 컨트롤. 오류제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류제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시ን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 비동기 방식으로 보낼 거냐, 동기 방식으로 보낼 거냐. 이런 거를 역할을 여기서 해준대요. 전송 제어 문자를 붙여주는 거. SOH, STX, 뭐 ETX, EOT 이런 게 뭐예요? 뭐 스타트 오브 텍스트, 엔드 오브 텍스트, 스타트 오브 헤더 뭐 이런 거 전송 제어 문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잘 이해 궁금하시면 이 전에 공부한 걸 한번 뒤져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 동기화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무슨 기능을 하느냐? 플로우 컨트롤 기능을 한답니다. 플로우 컨트롤, 송신권 제어. 플로우 컨트롤 기능에는요, 폴링 방식, 셀렉팅 방식, 컨텐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잘 들으세요. 폴링 방식은 여러분 따라하세요. Do you have anything to send? 이런 뜻입니다. 너
나한테 뭔가 보낼 거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받는 쪽에서 하나하나 단말기를 돌아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한테 지금 보낼 거 있어? 보낼 거 있어? 보낼 거 있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딱 앉아 있는데 만약에 좌석별로 쭉 앉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좌석 앉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그 아무개 씨 뭐, 아무개 씨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람한테 출석도 한 사람한테 다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대답하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폴링한다, 폴한다. 폴한다 또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신 거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트위터나, 아니 트위터랜다. 뭐 이런 그 네이버나 이런 포털 같은 데서 뭐 무슨 뭐 투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한다 그래. 폴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를 선택한다 그래서 폴링 방식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샌딩 방식이 있습니다. 셀렉팅 방식. 셀렉팅 방식은 Are you ready to receive? 너 그 받을 준비 되어 있냐? 자, 이제 너 보낼 거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네 보낼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가 데이터를 보내면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보낼 거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말기한테 또 그럼 너 보낼 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폴링 방식이고 그다음에 그 셀렉팅 방식은 내가 이제 그 밑에 있는 단말기들한테 보낼 때 보낼 게 있습니다. 어느 참 2번 단말기에 보낼 거 있어요. 그랬을 때 너 지금 받을 준비 되어 있어? 받을 준비 안 돼 있으면 보낼 수가 없잖아요. 받을 준비 돼 있어? 이걸 물어보는 걸 갖다가 셀렉팅 방식이라고. 컨텐션 방식은 first come, first serve. 먼저 온 거에게 먼저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인공위성 채널에서 주로 씁니다. 왜? 인공위성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데이터를 주고 받겠다고 지금 그 요청을 하고 아우성을 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순서를 줄 거냐? 폴링 방식으로 할 거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누가 와서 막 쓰겠다라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먼저 들어온 그 요구자한테 먼저 데이터를 보내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죠.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타임이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그 전달 지연 시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생략은 하겠습니다. 최초로 사용했던 방법이 하와이의 알로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FIFO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 시간에 한번 FIFO를 인터넷을 뒤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